아, 깜짝 놀랐죠. 아, 진짜 죽고 싶은 심정이라니까요. 난방비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뭐 2배 반, 3배 정도까지도 막. 한파보다 매서운 난방비 공포. 당장 2분기에는 요금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탐사보도 세븐의 조정른입니다.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생각보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적게는 몇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 오른 난방비로 올겨울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31일 강원도 평창의 한 마을. 취재진은 마을회관을 찾아가 봤습니다.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아침부터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있었습니다. 심야 보일러가 그전에 30만 원씩만 좀만 한 달 할 때인데 올라도 너무 많이 올라갔고 세상에 24평 때인데 50만 원인가. 노인들이 뭘 해서 돈을 벌어 지금. 근데 진짜 허리가 휘춘해. 시골 주민들은 난방 원료로 주로 등유나 심야전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모두 지금까지 이렇게 요금이 비싸게 나온 적은 처음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근데 보통 안 맞은 것도 아니래요. 엄청나게 맞은 거죠. 10몇만 원이 올라가는 게 뭐랬어요. 13만 원, 15만 원. 그럼 쿵쿵 소리가 나면 그게 얼른 가서 빨리 끄게 되더라고. 네, 그 소리가 제일 참 아주 괴롭더라고. 60만 원 돈이 들어갔어. 그럼 한 달에 60만 원씩 들어가요? 아이고 한 달이 뭐야. 제대로 떼자면 뭐 두 번은 넣어야지. 넉넉히 못 떼고 살지. 한 주민을 따라 집으로 가봤습니다. 여기가 보일러실이네. 네. 그는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심야전기 보일러를 보여줍니다. 심야전기면 이제 심야에만 들어오는 거죠? 그 밤에 들어오는데 네. 한 2시간씩 타임을 두고 뭐 8시부터 한 10시까지 들어오고 예. 또 새벽에 2시부터 뭐 한 5시까지 들어오고. 올해 아껴 썼는데도 벌써 지난해 난방비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번에 난방비 얼마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6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한 40만 원 정도 냈었는데 네. 한 20만 원 정도는 올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12월. 물론 날씨가 추워가지고 더 뗀 것도 있겠지만은 예. 금액상으로는 한 2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고지서 받고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회장님? 예. 아, 이거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죠. 시골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녁으로 좀 따뜻하게 자고 싶어도 자꾸 보일러를 낮추게 되고. 또 다른 마을 주민도 비싼 난방비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밖에 나와서 이제 꺼주셨던 거고 지금 13도네요, 지금 많이? 지금 13도. 난방비 때문에 보일러를 아껴서 틀다 보니 한낮에도 방에는 냉기가 가득합니다. 급한 대로 비닐과 돗자리로 문을 막아보지만 매서운 겨울바람을 막기에 역부족입니다. 네. 막아놨지. 네, 어머니. 바람들이 이게 네. 쇠문이라 가지고 막 얼어 들어와. 얼어 들어와. 이게 쇠문이니까. 네. 저게 이제 기름통이죠. 예, 여기 기름통. 이 주민은 매일 기름이 소비되는 양을 확인하기 위해 끈으로 표시를 해놓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요 먼저 요만큼이 뗐거든. 요만큼 있는데 넣었는데 60만 원 들어갔어. 이거 내가 표를 해놨어. 어디까지 넣었는데 60만 원이 들어갔다고요? 여기서 이만큼. 여기까지? 응. 아, 안 떼는데도 이래. 아끼고 매달았는데도 이렇게 뗐어. 여기 들어갔어.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비싼 난방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가정주부 임민정 씨. 임 씨도 지난해에 비해 2배나 오른 난방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잘못 나왔나 했어요. 네, 잘못 나왔나 했는데 저희 집뿐만이 아니라 다른 집도 마찬가지로 2배에서 2배 반 정도까지 많이 오른 집은 그렇게 올랐더라고요. 네. 사용량은
비슷하게 쓰셨나요? 네네네. 사용량은 늘 똑같아요. 뭐 온도를 제가 오히려 더 낮추면 낮췄지 덥게 올리진 않거든요. 이 집에서 산 것도 10년이 넘었고 지금 17년 정도 주부 생활을 했는데 20만 원 넘는 겨울에 난방비는 처음인 것 같아요. 임 씨는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밤에는 보일러 대신 전기장판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깔고 자면은 밤에 보일러를 안 틀어도 춥지 않아요. 그래서 밤에는 보일러 이제 안 돌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살짝 돌리는 정도로. 자영업자들도 난방비 폭등으로 인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서울의 한 찜질방. 찜질방은 1년 내내 같은 난방과 온수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매월 비슷한 난방비가 듭니다. 원래는 넉넉하게 겨울철에 한 500 정도 써방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지금은 뭐 500까지는 밥도 없는단 말이에요. 지난 9월에 부과된 도시가스 비용은 330여만 원. 하지만 본격적인 난방이 시작된 10월에는 그 2배가 넘는 700만 원으로 뛰더니 12월엔 1,100만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11월과 12월 2달 요금만 해도 약 2천만 원. 현재 납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회복밖에 답이 없죠. 시즌 할 수 있는 건 그거를 위해서 한 달에 적자가 더 생긴 게 뻔한데. 경기도에서 28년째 장미꽃을 재배하는 화훼 농민. 난방이 필수적이네요. 그렇죠. 겨울에는. 그렇습니다. 난방을 안 하면 꽃이 생산이 될 수가 없죠. 지난달 약 1,100만 원의 난방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평소보다 300여만 원이 더 많은 금액입니다. 작년에 최고 많이 나왔을 때가 800, 한 2, 30만 원대니까 올해는 말 그대로 전기 폭탄을 맞은 거죠. 지금. 난방비를 안 내면은 전기료를 안 내면은 전기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뭐 마이너스 통장 뭐 탈탈 털어가지고 지금 올 1월 달을 지금 그렇게 난방비를. 네. 그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입학식과 졸업식이 몰려있는 1, 2월은 화훼업계의 성수기입니다. 하지만 꽃시장이 침체에 빠져 제때 출하도 못하고 있는 상황. 진짜 죽고 싶은 심정이라니까요. 뭐 농사를 접어야 할지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도대체 난방비는 갑자기 왜 폭등하고 있을까요? 먼저 한국가스공사에 물어봤습니다. 20년도 이제 중순 8월인가 7월부터 22년도 3월까지 이제 요금을 계속 동결을 시켰거든요. 물가 안정이나 이제 그때 코로나 터진 것도 있었고 해가지고 동결을 시켰는데 11년도부터 이제 국제적으로 가스 가격이 막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좀 이제 장기화되는 게 좀 이제 해소가 되면서 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같이 올렸어야 되는데 이제 못 올리고 있었던 거 있었고. 취재 결과 한국가스공사는 21년도부터 정부에 무려 8차례에 걸쳐서 가스요금 인상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동결됐을 때 여러 차례 이보다 더 받아야 한다는 것을 올리지는 않으셨나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 원칙적으로 이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제 국민 안정 뭐 그거를 이제 원인으로 해가지고 이제 바로 올리지는 않고 이제 조율해가지고 결정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요금 인상을 허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걸 어쨌든 상한업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 산업부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저희는 뭐 그거 참 뭐 말씀드리고 저희는 가스 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는 거를 계속 이제 건의했었습니다. 뭐 기재부나 청와대예요? 예. 그게 최종 승인이 산업부 장관이 하는 건 아닌가 보죠? 전가스 요금을 물가당국과 협의하는데 저희 산업부가 승인은 하지만 뭐 정부 정책이 저희 산업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청와대에서는 어떤 입장이었을까? 사실은 문재인 정부도 분명히 이제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도시가스 요금이 제때제때 올라가게 놔두지는 못했어요. 그 인정해야 돼요. 어느 정부 당국이든 간에 국민의 기본권이나 생활과 관계된 요금 올리는 거 싫어하거든요.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크고. 총선이나 뭐 이런 게 있을 때 뭐 에너지 가격 올리면 부담되고. 그러던 문정부는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 조금씩 요금을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부터 올린 셈입니다. 정치적인 어떤 약간 정무적인 걸 가지고 많이 판단을 했던 측면이 있고. 그럼 그때 당시 가장 고려가 됐던 것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아니, 제가 더 말씀 못 드리겠네요. 또 여당에서는 뭐 지난해 4월 인상한 시기를 두고 이제 선거로 의식한 건 아니냐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가스 요금의 부분적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측하지는 못하지 않았습니까? 2월 달에 설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까 했는데 실제로 침공했고, 초기에는 전쟁이 또 금방 끝날 것처럼 예측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전쟁이 장기화되고 국제 에너지 가격이 거의 연말까지 계속 올라갔고, 그것이 이제 누적 부채로 쌓이니까 결과적으로 가스 요금을 안 올릴 재간이 없었겠죠. 전 정부 시절에 산업부에서 8차례나 가스요금 인상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 동결을 시켰고요. 그러다가 대선이 끝난 이후 4월 달에 약 4.2%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가스비를 올리지 않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산자부 자료에 따르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지 않았을 21년 1분기 당시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는 1조 8천억 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가스요금을 동결하는 동안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는 4조 5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소비자 요금으로 연동되지 않은 비용은 가스공사가 미수금으로 잡습니다. 미수금이라는 것은 이미 연료를 도입을 할 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주고 그 돈을 나중에 요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적자가 쌓이겠죠. 정부가 요금을 안 올리면 또 이게 지연돼서 부채를 쌓고 가스공사나 한전은 이제 결국 뭐 이렇게 재무적으로 거의 파산 상태로 가게 되겠죠. 전문가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 천연가스 폭등이 주요 원인이지만 정부 정책도 미흡했다고 지적합니다. 전 세계 LNG 공급량은 약 4억 톤에 불과합니다만 전 세계의 수요는 4억 톤을 초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천연가스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요. 재작년에는 한 2불 내지 3불 정도 하는 천연가스가 작년 9월 초에는 70불까지 올랐고요. 독일은 도시가스 요금이 약 8배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2배로 올랐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인상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로 일정 정도 떠넘겼다라고. 작년 1년 동안 이것에 대한 경고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빨리빨리 대응해야 된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안 올리는 과정을 좀 거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과거부터 이게 쌓여온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약간 이제 올려야 되는 상황에 내몰린 거죠. 한국가스공사는 심각한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도시가스 요금의 추가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뭐 한 40% 올린 거 가격이 지금 현재 이 가격입니다. 근데도 지금 현재는 이제 원가 미만으로 지금 공급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29, 28원 이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2배 정도는 인상이 되어야지 이제 현실화가 되고. 그래서 올해 1분기에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지는 않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올해 1, 2, 3월 즉 1분기에 그 가스공사의 적자도 굉장히 커져서 올 1분기의 적자만 한 5조 원이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2분기가 되면 가스공사의 누적된 적자, 즉 미수금은 약 14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장 2분기에는 요금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난방비 대란은 어디까지 갈까? 지난달 28일 취재진은 남대문 시장의 먹자골목을 가봤습니다. 식당을 하는 대부분의 상인들은 도시가스를 이용해 음식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쓰실 수밖에 없겠네요, 가스를. 그렇죠. 식당은 거의 한 10시간 이상 쓰죠. 35만 9,790원이네요. 이런 걸 내가 어디 가서 항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식당 주인은 현재의 난방비 대란보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합니다. 계속 그냥 가스 모르면 우리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또 이제 길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가스비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다른 생필품들이 엄청 올랐어요. 음식값도 좀 올리셨어요? 그럼 어떻게? 당연히 올라가지. 올리기도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올리면 그만큼 손이 떨어질 거 아니야. 뭐 이중고지, 뭐 여러 가지로. 난방비가 더 오르면 얼마나 버틸 수나 있을지. 서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스값이 올라가도 장사만 잘 때 불면 괜찮았는데 장사가 영원히 안 돼 요즘에. 이렇게 오르면 음식값에 반영은 하실 수 있으세요? 밥값 1,000원 올라가면은 물가는 2,000원, 3,000원 올라가 보니까 형연하고 문은 여는데 아직 개시도 못하고 있잖아 지금 아침에 새벽같이 나와서. 서민들은 2월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보기가 두렵다고 합니다. 앞으로 전기요금, 대중교통요금 등 공공요금 줄인상이 예고된 상태에서 정부는 또다시 서민들이 충격을 겪지 않도록 시급히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